코코님, 오늘 촬영 날짜 24년 10월 3일. 네.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도량 발표가 있었죠. 테슬라의 2024년 3분기 네. 인도량 발표가 있었죠. 네. 오늘 영상을 위해서 네. 제가 이 화면 준비했습니다. 2020년 1분기부터 한번 제가 정리해봤어요. 뭘요? 매 분기마다 인도량 발표가 있어. 그리고 네. 월가에서 이런 예측을 했대. 네. 예측보다 결과가 좋으면 주가가 좋을 것이다. 월가 예측보다 인도량이 안 좋으면 네.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네. 늘 그 불안감에 다들 네. 막 기출을 주목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진짜 그럴까? 인도량 발표가 이때 있습니다. 발표 전 2주 전 주가가 네. 20년 1분기에 음. 29달러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발표 전까지 쫙 해서 32달러까지 올라가네요. 네. 그럼 2주 만에 7.85%가 오른 거야. 네. 그럼 이때는 야, 이번에 인도량이 좋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으로 네. 주가가 오른 걸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실제로 이 당시에 월가 예측이 8만 대에서 네. 실제 8만 8천 대가 나왔으니까 오. 10%나 네. 예상보다 더 잘 나온 거잖아. 오. 주가도 2주 동안 올랐다. 어. 여기만 보면 또 이게 또 맞는 것 같지. 네. 예측보다 잘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보면요. 20년 3분기 보면 네. 월가 예측은 13만 7천 대였고 네. 실제는 13만 9,500대로 네. 2천 대나 더 잘 나왔어. 오, 잘 나왔네요. 이때는 또 2주 동안 네. 주가가 6%나 빠졌네? 뭐지? 왜 그럴까요? 잘 나왔는데 왜 떨어져요? 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주가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졌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와야지만 네. 이 주가가 회복된다.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은요. 이번에 결국은 빅테크 테슬라만 제외하고 다 정고점 탈환했잖아요. 그쵸. 아직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어요. 엔비디아 10배 올랐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거 기다리시는 사람들은 네. 엔비디아 수익 못 받겠네요. 달러가 응. 우리가 지금 2년 전에 1,400, 뭐 1,500까지 막 가고 있었잖아요. 네. 달러가 올라갈 때는 미국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음. 왜냐하면 같은 돈으로 네. 달러로 환전하면 주식 네. 많이 못 사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좀 떨어졌을 때 네. 사야 이익이다. 이런 맞아요. 생각했던 사람들은 투자 못 했겠지. 2년 전에. 그렇겠죠. 그 2년 전에 투자 못 했던 사람들은 지금 정고점 탈환하는 거 아무도 못 가져가. 그리고 딱 그 시기에 네. 엔비디아가 최저점이었어요. 아, 환율이 오른 거는 최대 해봐야 20% 네. 정도죠. 주가는 거의 반토막 이상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네. 애플도 그랬나요? 네. 그러면은 20% 때문에 100%. 그렇죠. 그걸 놓치는 거야. 엔비디아는 100%가 아니었잖아요. 네. 한 700% 올랐나요? 엔비디아는 700% 800%. 올랐죠. 그 환율이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는 동안에.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인도량 발표가 네.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음, 나무만 보면 영향을 미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보이겠지. 아. 그 흐름이. 지난주에 이벤트 때마다 주가가 떨어졌을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네. 봤을 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1년으로 봤을 때는 10번 중에 7번이 네. 올랐더라고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나는 분명히 장기 투자하자고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장기 투자하자고 들어와 놓고 뉴스하고 유튜브하고 주식 시황 같은 거 분석해주는 영상 보고 있으면은 이분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장기 시황입니까? 아니죠. 단기 시황이잖아. 완전 단기. 나도 모르게 자꾸 단기적인 예측을 듣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도량도 계속 매 분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흐름이 보이더라. 오늘 이거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인도량이 살짝 좋았지만 지금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한 달 뒤, 네. 1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푸른색은 좋았다는 의미고 네. 주황색은 좀 안 좋았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20년 1분기만 잠깐 한번 먼저 보면 월가 예측이 20년 1분기 3개월 동안 테슬라가 총 8만 대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뚜껑을 깠더니 네. 8만 8천 대를 와. 인도를 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이번 분기에만 테슬라가 46만 대를 인도했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전인데 네. 같은 분기에 8만 대,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작아 보이죠? 네. 8만 대 정도 인도를 했던 회사였어. 와. 그렇죠. 5배 넘게 네. 올랐네요. 한 분기에만 5배가 넘게 우와. 생산량과 인도량이 올라간 회사다. 2024년으로 압축해봤습니다. 24년 1분기 월가 예측은 45만 7천 대였고요. 이때 38만 6천 대밖에 인도가 안 됐어. 이때 이렇게 해서 월가 예측보다 실제가 많이 안 좋았다. 네. 그러면 주가도 안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 발표하기 2주 전에 163달러였던 주가가 2주 동안 쭉 가면서 네. 발표 전 175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7.47%가 올라요. 오. 2주간 7.47%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실제도 엄청 안 좋았죠. 이렇게 실제로 안 좋았으니까 네.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때 다들 공포에 떨고 나왔겠지. 네. 하루 만에 5%가 장난입니까? 어젯밤에 그랬었잖아요. 네. 어제도 거의 3.9%가 빠졌죠. 네. 장중에는 5%, 장중에는 5% 이상 빠졌죠. 네. 근데 결국 일주일만 봐도 어때요? 다시 회복했죠. 회복했네. 저 때는 근데 왜 저렇게 실제가 낮았을까요? 무슨 일 있었나요? 올해 초에 네. 그 바다에서 네.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생산된 게 유럽으로 못 갔어요. 가지를 못했던 아. 그 배 안에 차량이 선적돼가지고 계속 바다에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네. 수요 부족이 아닌 거지. 아니잖아요. 하지만 숫자를 가지고 뉴스는 아.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저게 인도량이 작은 거였으면 또 얘기가 저렇게 오를 수가 달라지겠죠.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기관들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무서워서 팔면 네.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사들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네. 인도량이 안 좋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 2분기는 43만 9천 대를 예측했는데 실제는 44만 3천 대, 거의 5만 대가량 더 네. 많이 인도가 됐죠. 와. 그래서 이건 정말 서프라이즈죠. 결과가 좋으면 네.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일시적으로. 네. 네. 그래서 2주 동안 178달러가 209까지 올라갑니다. 17%나 올라요. 네.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때 또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까지 했냐. 올해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발표할 거다. 아. 발표 후에 25%가 올라서 총 3주 47.9%가 오른 겁니다. 엄청 올랐네요. 그때는. 역대급이죠. 이때 네. 거의 270까지 올라갔다가만 내려갔던 걸로 기억해요. 아. 이번 분기 어제 발표 났죠. 네. 46만 1978. 그리고 실제는 46만 2890.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주가 어땠습니까? 좋았죠. 2주 동안 226으로 시작을 해서 258까지 찍고 네. 어제 발표가 난 다음에 지금 어젯밤에 마이너스 3.49%.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뒤 네. 어떻게 될까? 지금 뭐 금리 인하 소식도 있고 올라갈 거라는 그런 네. 기대감이 많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네. 그래서 지금 1분기 때 미스가 났는데도 네. 결국 2주 뒤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서프라이즈 났을 때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근데 이번에도 많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재밌는 거. 항상 1년 단위로 보면 네. 테슬라가 훅 성장하는 게 보여요. 20년 3분기에 네. 월가의 예측이 13만 7천 대였어요. 그래놓고 네. 1년 뒤에는 22만 1천 대를 예측하네? 또 1년 뒤에는 35만 9천 대를 예측하네? 와. 그 월가는 테슬라가 계속 못하고 있대. 못하고 있다면서 전망 주가 200달러입니다. 100달러입니다. 계속 하향으로 해놓고 네. 뒤에서는 예측은 계속 올리고 있어. 오. 이거 보이세요? 그렇네요. 1년 단위로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건 테슬라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것도 큰 폭으로 올라가네요. 네. 몇 프로죠? 20년에서 21년 사이에. 네. 13만 7천 대가 22만 1천 대 예측으로 오르면 네. 거의 70% 이상 오를 우와. 거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야. 1년 만에 70%씩 성장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서 여기도 거의 뭐 그랬는데 작년에서 올해는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네요. 그렇죠. 올해는 정말 말 그대로 금리 인상 마지막 시기에 금리가 인상됐다는 건 자동차 회사에게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이제 금리 인상 막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량들만 놓고 봤을 때는 신차가 없잖아요. 네. 신차가 이렇게 없는데도 실제로 보면은 네. 오히려 올랐습니다. 신차를 지금 몇 년 동안 안 해놓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 신차가 모델 Y였어요. 3분기만 한번 봅시다. 네. 20년 3분기에 실제가 더 좋았잖아요. 네. 그때 실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전 2주 동안은 6%나 빠졌다는 뜻이에요. 발표 후에는 5%나 오릅니다. 일주일 동안. 합쳐 3주 동안에는 마이너스 1%다. 이렇게 해서 21년 3분기 네. 22만 1000대보다 실제가 2만 대나 좋았다. 네. 결과도 2주 동안 2% 올랐고 네. 발표 후에 또 올랐다. 이때 좋았을 때 3주 동안 3%가 올랐다. 네. 22년 3분기는 35만 9천 대 대비 34만 3천 대로 실제 안 좋았다. 네. 발표 전 2주 동안 마이너스 12%가 빠졌다. 아. 그리고 발표 후에 일주일 동안 또 아. 마이너스 15%가 빠졌다. 네. 총 3주간 마이너스 26%가 빠졌네. 좋았던 일들이 더 기억에 남습니까? 안 좋았던 일이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안 좋았던 일이요. 이때 기억이 아마 강렬했을 거예요. 네. 저 때는 근데 인도량이 잘 나왔다, 잘 나왔다 하더라도 22년이면 네. 모든 미국 주가 다 빠질 때잖아요. 다 빠질 때지. 그거랑 상관없이 네.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금리도 계속 인상되는 시기였고 작년 볼까요? 네. 20년 3분기 46만 1000대 예측을 해서 네. 43만 5천 대가 실제로 나옵니다. 이때도 발표 전 2주 동안 마이너스 5%가 나왔고 오히려 안 좋게 나왔는데 그 후 일주일 동안은 네. 3.78%가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마이너스 2%가 나왔네요.
24년 3분기, 네. 지금 이번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13.78%가 올랐고, 오히려 실제는 살짝 비트를 했는데, 네. 어제 마이너스 3.49% 떨어졌습니다. 이건 아마 지금까지 오른 거에 대해서 살짝 반환이 된 것 같고, 네. 거기다가 며칠 전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또.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때만 되면 전쟁하는 거 알죠?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뀔 때, 대선이 있을 때 북한 카드를 쓰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알죠. 그래서 북한 카드를 왜 쓰냐? 네. 정권이 교체되면 전쟁 난다. 아. 특히 예전에는 항상 이쪽 보수 진영이 있을 때, 네.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전쟁 난다. 아. 이럴 때마다 북한에서 미사일 한 번씩 빵빵 터뜨려주면 그렇죠. 사람들은 더 보수에 투표를 하겠죠. 네. 지금 곧 있으면 미국에 뭔 일 있습니까? 대선 있잖아요. 네. 기가 막히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우리는 항상 평생 기억에 있는 건데 왜 하필 이럴 때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카드를 쓸까? 이렇게 3분기를 봐도 좀 큰 네. 그림이 좀 보이세요? 관련이 없다. 라고 볼 수도 없죠, 또 한편으로는. 왜냐면 네. 예측이 좋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좋았을 때 3분기 동안 두 번은 올랐고, 한 번은 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22년 3분기랑 23년 3분기에 두 번은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았을 때 또 주가가 떨어진 거 맞잖아. 네. 그것도 많이 떨어졌잖아. 그렇죠. 그럼 인도량 발표가 네.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봐도 모르겠는 거야. 네.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숲을 더 확장시켜야 돼. 20년부터 24년 지금까지 19개 분기죠. 월가의 예측보다 실제가 좋았을 때를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월가의 예측보다 실제가 안 좋았을 때를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20년 1분기에 예측보다 실제가 좋았을 때 네. 주가 어땠어요? 28% 올랐죠. 올랐네요. 이렇게만 가야 되는데 2분기 때는 또 반대로 예측보다 실제가 이렇게는 안 좋았잖아요. 엄청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올랐네요? 3주간 수익률은 57%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 수 없다. 네. 3분기 예측보다 실제가 1.89% 좋았잖아요. 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네. 4분기도 마찬가지예요. 18만 3천 대 대비 네. 18만 대로 네. 마이너스 1.33 떨어졌잖아요, 실제가. 네. 근데 주가는 거의 40%가 넘게 오릅니다. 우와.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정리하니까 뭐가 좀 보이기 시작하세요. 네. 그럼 21년 봅시다. 네. 21년에는 너무나 예뻐요. 4분기 파랗네. 내내 예측보다 실제가 계속 좋았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0.02%, 8%, 3%, 10% 계속 좋았어요. 네. 한마디로 예측보다 실제가 좋으면 주가에도 좋다. 21년만 놓고 보면. 그렇네요. 22년 1분기 30만 9천 대 대비 31만 대로 조금 좋았죠. 아주 미세하게. 그런데 주가는 네. 0.34%면은 네. 예측 대비 실제가 네. 똑같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쵸. 주가는 22%나 올라요. 3주간. 네. 2분기에 25만 6천 대 대비 25만 4천 대로 네.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았는데 주가가 17%나 오른다고 3주 동안. 3분기하고 4분기는 다 안 좋았어요. 좋았다.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4%로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네요. 네. 저 때가 되게 인수하고 그 당시. 그때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저 인도량과 관련 없이 네. 맞출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조합이 돼서 네. 그날 하루하루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겠지.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네.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 네. 그 중에 네. 인도량, 그 분기 인도량 하나하나는 지나고 났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받고 있는 거죠. 네. 23년 1분기하고 2분기에 예측보다 실제가 좋았어요. 네. 주가도 그대로 좋았네요. 네. 3분기도 마찬가지네. 안 좋았잖아요. 주가 떨어졌어. 네. 하지만 또 반대로 4분기 때는 예측보다 실제가 좋았는데 주가는 맞아. 마이너스 7%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지. 네. 예측보다 실제가 이렇게나 안 좋았는데 좋았는데? 엄청나게 안 좋았네요. 네. 근데 주가는 8%나 올랐다. 모르네 진짜. 예측보다 실제가 좋았고 네. 주가도 올랐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2분기에 어떻게 네. 보면 네. 고작 1%더 좋은 건데 주가는 50% 가까이 올랐다. 와. 20년부터 네. 지금까지 9번 분기가 있었고 인도량 발표가 있었겠죠. 네. 그 중에서 12번이나 예측보다 실제가 좋았다. 반 이상이네요. 64%예요. 2번, 7번의 인도량 미스가 있으면 이때는 다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7번의 인도량 미스 그래서? 때도 수익률이 좋았던 경우는 4번이나 번이나.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7번이나 인도량이 미스가 났는데 네. 이 중에 과반수 이상 4번이나 네. 오히려 3주간 주가는 좋았다는 뜻이에요. 3번, 네. 12번의 인도량 초과, 이 네. 파란색들 12번의 인도량 초과 때 수익률이 좋았던 경우는 10번이나 된다. 83%나 된다. 네. 일단 올랐을 때 네. 주가도 오를 확률이 더 높긴 하네요. 네. 그 월가에서 예측한 기대치보다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월가에서 예측한 기대치는 누가 정하면 돼요? 월가에서 정하는 거죠.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올라가고 있다는 걸 집중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네. 계속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뉴스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한 이벤트들을 수십만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준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네. 근데 그 기준도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개미들이 어떻게 하면 팔까? 네. 그 고민을 하다가 실제 나오는 것보다 조금 그렇죠. 높게 해놓고 네. 기대치에 못 미쳤다. 네. 어제 우리나라 뉴스에 전문가들이 예측한 기대치에 못 미쳐서 폭락했다라는 네. 기사들이 막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월가에서 이번 지금 우리 어제 46만 대 나왔는데 네. 월가에서 50만 대 예측하면 어떡할 건데? 맞아. 그럼 폭락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어제는 미스도 아니었잖아요. 미스도 사실. 아니었죠. 결국은 큰 숲을 보고 나면 지금 다 장난들 치는 거다. 음. 왜 하필 게리 블랙이 올해 4월에 자기 테슬라 주식 다 팔았다. 네. 4월이면 왜 그랬을까요? 주가 안 좋을 때. 4월일 때 딱 138달러 때. 그때. 왜 게리 블랙이 나 이제 테슬라 다 팔았고 테슬라는 당분간 안 좋을 것이다. 네. 21년 11월에 414달러 그 근처에서 당시 주가 기준 1600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게리 블랙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작 바닥으로 가니까 이제 테슬라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냥 조용히 팔면 되지. 굳이 왜 더 떨어질 네. 것이다. 음. 왜 알릴까요, 사람들한테? 제발 좀 팔아달라. 나 좀 사야 되니까. 근데 자기 사람들은 게리 블랙을 조롱해. 네. 아, 멍청이라고. 멍청한 게 아니거든요. 쇼를 하는 거야. 게리 블랙이 그때 한 1억 정도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고 나왔거든요. 네. 아, 1억 가지고 지금 자기가 테슬라 투자자라고. 네. 계좌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 1억치만 있을 리가 없지. 네,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은 조롱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누군가는 고든 존슨도 욕해. 과연 고든 존슨이 진짜 가볼까? 다들 역할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 조나스마저도. 오늘 레이어드님이 이런 걸 올렸죠. 네. 2019년 하면 20년도에 테슬라가 폭발하기 그 직전 마지막 연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4년도의 흐름이 19년이랑 많이 흡사하다. 그래요? 좋은 소식이죠. 2016년부터 지금까지 됐으니까. 거의 뭐 10년 가까이를 투자하신 분이니까 조상님. 흐름이 네. 보이는 거야. 제가 지금 자꾸 엑셀로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숲을 보고자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분은 10년 투자했으면 이제 본인 경험 자체가 숲이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레이어드님이 2019년과 지금이 너무 흡사하다. 우와. 어떤 이유로? 읽어볼까요? 네. 이 당시 일로는 18년 펀딩 시큐어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SEC의 탄압을 받고 있었음. 네. 올해 일로는 민주당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죠. 네. 비슷하다. 19년도 1분기에 네. 처음으로 유럽으로 모델 3를 수출하게 되었는데 그때 물류가 완전히 꼬여서 인도량이 박살났다. 올해 연초 홍해 문제로 배가 바다에 멈춰 있었어. 네. 그래서 물류가 완전 꼬였지.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인도량이 38만 대였던 거예요. 비슷하다. 네. 수요가 안 좋아서 모델 3의 가격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지금 수요가 나쁘다. 금리 인상 마지막 시기니까 수요가 안 좋잖아. 네. 그래서 계속 무이자라던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끌어올리고 있죠. 네. 그래서 광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그때도 19년도에도 나왔구나. 테슬라 네. 광고해야 돼. 네. 제발 좀 광고해. 근데 당시 테슬라가 네. 19년도에 인도량이 거의 한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요. 지금까지 아. 제대로 광고한 적 있습니까? 없죠. 지금까지 광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200만 대까지 올라왔어요. 아. 근데 게리 블랙도 올해 뭐라 했어? 올해 초에 광고해야 된다고 계속 했어요. 광고해야 한다고 맞아요. 얘기했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는 아니지만 올해 EPS가 감소하긴 했죠. 노이즈로 계속 CEO 직무 정지에 대한 루머가 계속 있었다. 자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할 때마다 네. 주가가 출렁출렁 하니까 올해도 이번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CEO 교체해야 된다. 투표까지 받았잖아요. 아, 그게 그거구나. 예, 계속 수요는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이때부터 이게 중요해. 아크 인베스트가 테슬라를 네. 대량 매집하기 시작했다. 아, 돈나무. 돈나무 누나. 아. 19년 2분기 2빌리언 규모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때 숨통이 조금 튀었고 일론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때 발행한 전환사채로 공매도도 많이 올라갔다. 결국 180달러 수준, 이 180달러가
이번에 주식 분할 5분의 1, 3분의 1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15분의 1을 해야 돼. 네. 그러면 15달러 정도 되겠네요. 네. 15달러 수준으로 주가는 하락했다. 15달러. 와. 얼마나 기회예요. 그때 네. 투자하셨던 분들 아마 다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캐시우드는 계속 매집했다. 아, 저 빨간 색깔 저거는 네, 지금, 지금. 또 같은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180달러까지 하락했을 때 네. 캐시우드가 매집했잖아요. 어? 올해도 140달러까지 하락할 때 이때 아크 인베스트는 계속 매집한다는 매집하고 뉴스 있다. 나왔었죠. 네. 이때 막 매집하니까 또 욕먹는 거야. 어, 그럼 지금 이 140개 막 매집했을 때 지금 얼마예요? 지금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도나스가 등판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1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발표한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네. 21년 정고점일 때 네. 테슬라 보고서 쫙 발표하면서 이거 2,000달러까지 간다. 그러고 그래서 사라졌지. 근데 반대로 이때 봐요. 떨어질 때는 등판해서 아담 조나스가 음. 테슬라 1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발표했다는 거죠. 저 때는 그러면 한 15달러였을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 50%가 더 빠질 거다. 조금씩 인도량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인도량이 뭔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죠? 38만 대까지 찍었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19년 3분기 실적은 여전히 안 좋은 상태로 주가는 반등이 힘든 상태. 누가 봐도 설마 1년 뒤에 이게 1년 만에 얼마가 뜁니까? 700%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랬죠. 사람들이 알까? 19년 3분기에? 몰랐겠죠. 몰랐지. 대표님이 그때 느낌이 왔어요? 갑자기 700% 오를 거라는 거? 안 왔죠. 아, 알았으면 저도 네. 전 재산 다 몰빵했겠지. 이게 대박이죠. 네. JB 스트라우벨. 그때 테슬라의 2인자였어요. 이 사람이 테슬라를 떠납니다. 2인자도 아닌 안드레 카파시가 떠났을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2인자였어. 13년부터 19년까지 6년 동안, 7년 동안 테슬라 주가가 횡보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6년을 기다렸는데 2인자가 떠났다. 회사 망했다. 이때 아크 인베스트가 테슬라 목표 주가 6,000달러라고 발표를 합니다. 지금 주가로 얼마냐면은 15배를 해야 돼. 정고점일 때 아크 인베스트가 말했던 6,000달러를 찍은 거죠. 414 곱하기 15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400 간다고 발표한 거네요? 네. 근데 400 갔었잖아요. 갔었잖아요. 21년 11월에. 그때 아크 인베스트가 6,000달러 갈 거다라고 한 것도 5년 뒤에 간다 그랬는데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2년 뒤에 갔죠. 아, 근데 갔다가 다시 갔으니까 네. 아크가 말했던 5년 뒤에는 탄탄한 400. 네. 그때는 탄탄한 400은 아니었잖아요. 좀 무짜란 400이었고. 그럴 수 있네. 인도량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네. 올해 3분기에 인도량이 조금 안 좋은 거는 유럽에서가 안 좋았었던 거고 중국에서는 상당히 좋았죠. 데칼코마니다. 네.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건설이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했다. 지금은 상하이 메가팩토리 건설이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4분기, 이제 2019년 4분기는 올해 4분기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네. 다이슨이 전기차를 포기했다. 그리고 올해 애플이 전기차 포기했잖아요. 네. 사이버 트럭이 언베일했다. 네. 그리고 지금 곧 며칠 뒤에 뭐 합니까?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언베일한다. 상당히 비슷하네요. 상당히 비슷하죠. 진짜 역사는 반복되고 네. 인간의 실수도 반복되고 네. 지금 누군가는 팔고 나오고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아는 분들은 느낌 오실 거예요, 지금요. 네. 최근에 그 뉴스에 나왔어요. 서학개미 순매도 1위 테슬라. 아하. 그러면 바로 딱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많이들 팔고 나가네. 테슬라 안 좋나? 수익 실현해야 되나? 다 올랐나? 다시 또 빠질까? 단기 고점인가? 근데 사람들이 그 순매도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거야. 네. 근데 순매도. 네. 파는 사람만 있으면 주식이 팔립니까? 아니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체결이 나잖아요. 아. 순매도가 100명이라면 네. 순매수가 100명이란 뜻이에요. 누가 사고 있네요. 헐값에. 네. 그래서 이 기준점만 일로 옮기면 순매수가 100명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개미에게서 네. 기관으로 옮겨가고 어떻게 다 있다. 돈 주고 나가냐고. 아무도 안 사주는데 못 팔아. 그럼 누가 사고 있을까? 개미들은 한마디로 팔고 있다. 네. 그 말은 기관들이 기관이 사고 사고 있다. 있다. 좋은 기관들이 거잖아. 왜 살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사겠지. 기관들은 네. 개미들보다 훨씬 더 정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아, 그래서 X에서 그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네. 오하마님께서 대형 호재 났다. 대형 호재죠. 네. 팔고 있다 개미들. 네. 이렇게도 정리해봤어요. 인도량 상승률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월가 예측이 20년 네. 1분기에 8만 대로 시작을 해서 네. 매 분기마다 테슬라가 이렇게 잘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예측치가.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실제 인도량이에요. 월가의 예측을 분기별로 상승률을 봤더니 네. 한 분기에만 25%가 오를 거라고 자기들이 인정했고 오. 37%가 올라올 거라고 자기들이 인정했고 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네요. 근데 저거보다 조금씩 더 올라가거나 저거보다 조금씩 더 그렇죠. 내려가거나 그거 갖고 주가가 지금 사람들의 그렇죠.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얘랑 얘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1분기 1분기니까. 그럼 월가에서 인정한 게 네. 8만 대 대비 네. 21년 1분기에는 네. 테슬라가 113%나 1년 만에 성장할 거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또 이때 대비 네.
네. 22년 1분기에는 82%라 성장할 거라고 인정해줬어. 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적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숲을 보면 테슬라는 미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음. 주춤할 수 있잖아요. 네. 뭐 단순하게 이런 비교도 가능할 수 있죠. 신차를 만들었어요. 네. 프로모션 시작을 하고 나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미친 듯이 팔리죠. 팔리죠. 근데 이 차가 어. 천년 만년 팔리는 게 아니잖아. 아. 한 3년, 4년 팔고 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수요가 둔화가 되겠지. 네. 이만큼 정점을 찍고 나서 수요가 둔화가 되다 보면 0이 되잖아요. 네. 0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신차? 다시 공장 문을 닫고 어. 신차를 개발을 하겠죠. 네. 그럼 이 개발하는 동안 당연히 차가 안 팔리지. 네. 그런 시간들이 성장을 하다 보면은 1년씩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모델 Y를 무이자로 주겠다 하는데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차 나고 싶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신차 네. 나오잖아요. 네. 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모델 Y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신 거죠. 휴대폰도요, 매년 나오잖아요. 네. 2024년에 나온 애플폰이랑 네. 2022년, 2년 전에 나온 애플폰이 기능적으로 큰 차이 있을 것 같아요. 없나요? 되게 얼리어답터 아니면 2년 전에 나온 애플폰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를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들이 아, 보기에는요, 네. 엄청 좋은 차죠. 아. 근데 이분들에게 네. 무이자로 살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X에 보니까 계약하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나 훌륭한 차니까 지금 사기에 딱 좋은 시기일 수 있지.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수요가 둔화되는 거는 사실이네요. 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신차가 나오면 나오면 다시 또 또, 폭발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인도량이 줄어든 게 아니죠. 네. 인도량이 정체를 하고 있는 이 기간이 네. 테슬라 성장이 멈춘 게 아니다. 아니고. 다음 성장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나면 지금이 정말 투자하기 좋은 시기일 수 있는 거죠. 아. 이 8만 대가 네. 지금 40만 대, 곧 있으면 50만 대를 찍으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것만큼 주가도 정비례해서 올라간다. 계속 기업은 이렇게 성장을 한다 치면 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또 아래로 또 내려갔다가 네. 다시 또 올라갔다가 네. 이거 그래프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렇게만 쉽게 보면 엄청나게 올라간다. 네. 결국엔 올라갈 건데 네. 21년, 22년 사이에 너무 못 잘랐잖아. 네. 너무 급하게. 음. 캐시우드가 2024년에 400 간다고 했는데 그 너무 빨리 찍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테슬라는. 올라가고 있었던 거야. 저는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봤어요. 3개월 투자, 단기적으로 투자한 사람. 3개월 동안 투자를 하는 거야. 네. 그럼 이때 1분기에 29.67달러에 투자하신 분은 3개월 만에 주가가 65달러가 돼서 121%를 3개월 만에 수익을 얻은 거예요. 잘했다 하겠네. 그럼 이때 투자하신 분도 있겠죠. 또 지켜보다가. 네. 65달러까지 이만큼도 올라가니까 네. 이때 투자하신 분들도 3개월 만에 125%나 투자한 거예요. 아, 또 잘했다 하겠네. 이때 투자한 사람은 3개월 만에 41% 투자한 거야. 그래서 이때 투자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지켜보니까 네. 이제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에 언제 들어와요? 이때 들어오죠. 그쵸. 이때까지 자기 지켜보는 거야. 야, 그 테슬라 전기차라며. 야, 전기차인데 지금 토요타보다 비싸다며. 생산량은 10분의 1도 안 되면서 토요타랑 현대차랑 모든 내연기관차를 다 합친 시가총액보다 더 비싸다며. 그러니까. 그래서 안 사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걔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주가가. 네. 그랬더니 네. 이때 가서 야, 안 되겠다, 야. 좋은 회사구나. 사자. 몰빵. 저 때라도 사면 다행이지. 네. 400에 산 사람도 있어요. 19번의 기회 동안 3개월만 투자하고 빠져도요. 네. 이 흰색은 수익을 낸 거예요. 주황색은 3개월만 투자했을 때 손실 본 사람들입니다. 네. 12번 정도는 수익을 봤어. 3개월 단기 투자. 그리고 7번은 손실 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다 손실 본 사람들밖에 없는 거지.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3개월 단기 투자만 해도 테슬라는 어느 시점에서 투자했어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수익을 보는 네. 건데 대부분 저점일 때는 쳐다도 안 봐요. 네. 고점일 때 들어오잖아. 반대로 한다니까. 네. 1년 투자 좀 길어졌죠? 네. 이때 투자했으면 29달러 했으면 1년 뒤에 225달러가 되니까 660% 수익을 낸 겁니다.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네. 1년 뒤가 이때니까 네. 200% 수익 났고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1년 뒤가 이때니까 네. 71% 수익 났어요. 1년씩 투자하신 분들은 이때 다 수익 났지. 어. 엄청나게 그것도. 네. 1년 동안 투자한 걸 쭉 봤더니 네. 10번을 수익이 나야 돼.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23년 12월에만 투자했어도 네. 23년 이때 투자했어도 네. 수익이 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번만 손실이 난 거예요. 더 길게 갑시다. 3년 투자하신 분들은 이때 시작했어. 그러면 23년 네. 1분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521%가 수익이에요. 어. 184가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네. 298%.
쭉 보면 지금 3년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네. 이때만 마이너스 22%예요. 야, 내가 지금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고 있고 3년이나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야 라고 말한 분들은 이분들밖에 없어요. 딱 21년. 네.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네. 지금 24년 3분기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네. 21년 3분기잖아요. 네. 이때 투자하신 분들도 이제 손실이 아니야. 아, 그렇겠다. 네. 네. 그러니까 3년 투자하신 분들 중에 이때만.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댓글을 좀 쓰고 계시는 겁니다. 저분들이 네. 제일 많을걸요. 숫자로 따지면 21년도에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테슬라 처음 들었을 때가 이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테슬라 처음 들었을 때 이때 테슬라라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진짜 알았으면 네. 다 사야지. 네. 그까지는 안 되는 대부분 거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네. 발만 담가놨다가 맞아요. 내 주가가 떨어지면 아 내가 투자 잘못했구나. 근데 주가가 오르니까 네. 와 좋은 기업이구나 하고 네. 돈이 더 들어가잖아. 맞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절대 몰빵 투자하지 마라. 음. 주식은 분할 매수해야 된다. 조금씩. 그게 정석이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네. 이때 테슬라를 위대한 기업으로 알았지만 몰빵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이때 알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그냥 넣었으면 네. 모두가 다 수익권이잖아요. 그때 넣었으면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2021년 11월 같으면 네. 월방구사 했으면 414에 월방구사 했으면 지금 봤을 때는 아니지만 또 지나고 나면 어떻겠냐고. 왜냐면 이 인고의 과정을 누구나 한 번씩 겪어야 되고 그때 몰빵 투자를 하면 또 큰 금액이니까 또 못 팔잖아요. 네.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 사업 대박 날 건데 너 지분 좀 사나?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나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사업 좀 안 좋아져가지고 주가 떨어지면 그때 내가 투자할게. 그 친구랑 동업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 절대 마음인 거야.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기업이랑 동업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동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다 같이 투자하는 게 동업이지. 내가 투자금이 1억이 있는데 너한테 그럼 500만 원만 넣어놓고 네 사업 잘 되는 거 봐서 그때 또 넣을게. 계량도 안 하고 싶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심리, 정말 내가 진심이냐, 이 기업에 대한 진심이냐 네. 라는 생각으로 주가 상관없이 사자. 2,000달러는 갈 거잖아요. 네. 더 가겠지만 네. 2,000달러라는 거를 딱 찍어놓고 봤을 때 100에 산 거는 20배, 20배 올라가는 거고 네. 200에 산 거는 10배 올라가는 10배. 거고 400에 사는 거는 5배. 5배 올라가는 거고 네. 어쨌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사는 거네. 돈생 강사. 왜냐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맞죠. 모르니까. 네. 400에 가서 다시 100 깠다가 갈지 네. 400에서 바로 올라갈지 어차피 좋은 회사면 가긴 갈 건데 그럼요. 그 사이에 있는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지금 400에 샀는데 저분은 100에 사가지고 부럽다. 근데 그 100에 산 분도 과연 그 100달러 할 때 자기 전 재산을 올인했을까? 이분은 또 그 전 단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보다 한 5년 정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100인 거지. 나보다 너무 운이 좋아서 100에 기가 막히게 딱 잡은 게 절대 아니다. 맞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봤어요. 라고 말할 때 샀으면 2020년 1분기에 네. 역사적으로 가장 무시무시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이 코로나가 터져서 전 세계가 멈췄어요. 네. 지금은 우리가 좀 공포가 반감돼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만나서 대화만 해도 나 네. 죽는 줄 알았잖아요. 마스크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그럼 전 세계가 멈췄으니까 네. 모든 기업은 다 망하겠지. 그쵸.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는데 그때 다들 주식 팔고 나왔겠지. 그렇겠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춰서 다들 망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할 때 네? 샀으면 29달러에 사서 네. 지금 789%입니다. 와. 4, 5년 만에. 네. 그리고 2분기 이때 샀어도 300%예요. 이때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했어도 지금 엄청난 수익이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 주가가 네. 29달러가 200이 올랐대요. 그럼 사람들이 이때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1년 만에 10배가 오른 건 신기하잖아. 네. 지금 어떻게 테슬라를 사?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는데. 이미 늦었다. 라고 말하고 샀으면 지금 16% 수익입니다. 네. 이때 20년 12월에 네. S&P 500에 가입을 해요. 테슬라가 또 팍 폭등을 해요. 네. 그리고 21년 이때 1분기, 2분기 때 중국 공장이 전면적으로 또 폐쇄를 합니다. 이때 기가팩토리는 상하이에밖에 없었잖아. 미국에서만 생산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얼마나 큰 악재예요. 그렇죠. 라고 말할 때 샀으면 지금 30% 수익입니다. 네. 22년도에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이때 2분기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다. 중국이 또 셧다운했다. 네. 라고 말할 때 샀으면 23% 수익입니다. 22년 4분기 역사적인 해죠. 이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난리가. 트위터 인수할 때 뭐라 했습니까? 부자의 돈놀이? 부자의 취미생활? 놀이터. 비싼 놀이터 산다. 테슬라 망한다. 네. 일론 머스크 마약한다. 일론 머스크 마약 때문에 모든 신문 다 떠들었죠. 중국 또 셧다운했죠. 네. 이때만 샀으면 74%입니다.
23년 1분기 초에 네. 테슬라 주가가 103까지 떨어지죠. 그때 다들 이제 100달러 깨지고 50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반토막 간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22년에 금리가 이만큼 인상됐으니까 네. 23년 이후로는 리세션이 올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23년, 네. 24년까지는 주가 안 좋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샀으면 지금 42% 수익입니다. 24년 초 어땠습니까? 올해 초. 올해 초도 계속, 그러니까 리세션이 올 거야 하는데 23년은 안 왔어요. 네. 24년은 진짜 올 진짜 거야. 올 거야, 이제.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힘들 거야. 캐즘. 네. 테슬라 배터리 폭발했어. 그리고 1분기에 또 유명한 유튜버가 네. 테슬라는 24년도에 되게 힘들 거다. 누가 그랬나? 라고 했죠. 우리 테슬라람들이 다 아는. 멘탈이 제일 강하신 분. 지금도 그렇겠네요. 어제 인도량이 뭐 별로 안 좋아서 폭락했다 네. 기사 나고 있잖아요. 네. 라고 말할 때 사야 샀으면. 되네. 그러니까 매 분기 네. 어떤 분기에 샀어도 네. 지금 다 수익권이잖아요. 딱 3번만 빼고. 네. 어떻게 이 3번 그것도 이때 샀어도 마이너스 6%? 많아봐야 마이너스 15%. 확률적으로. 그런데 테슬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 힘든 건 없으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테타님이 그랬어요. 같이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서 네. 오히려 남아있- 하락했을 때는 안 팔다가 수익 났을 때 네. 한 2배, 3배 났을 때 많이들 팔고 나갔대요. 그때가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래 팔고 저래 팔고. 네. 남아있는 지금 이미 지금 하락장에서 힘들어서 이미 다 많이 나갔고. 네. 이제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구간이잖아요. 네. 이제 지금부터 아마 다 나갈 거다. 결국 3분기 실제 인도량은 13년도에 5,500대였다. 네. 이게 1년 뒤에 7,700대가 되고 네. 11,000, 24,000, 26,000, 83,000, 97,000, 139,000, 241,000, 네. 343,000, 네. 462,000, 올해도 462,890대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42%, 49%, 114%, 5%, 219, 17, 43, 74, 42, 34. 매년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다. 저기서 보니까 네. 114%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작네요. 작죠? 워낙 그 전에 많이 네. 올라오니까. 그러고 나서 또 219%. 엄청 올라가죠? 네. 그러고 또 뒤에 조금 작고. 네. 그래서 평균 하니까 50% 이상이지만. 네. 그럼 지금 3분기 때 0%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될까? 힘들게 나겠네. 그렇죠. 5,500 시작을 기준으로 했더니 네. 5,500으로부터 매년 49.6%씩 정확하게 성장을 한다고 치면 네. 딱 46만 1,966이 나온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년 50%씩 성장하고 있는 게 맞다. 맞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금 25년도에 만약에 모델 2가 나오면 쓰나미가 오겠죠. 아예 가격대 자체가 다르니까. 네. 그럼 내년 3분기에 69만 1,000대, 25년 3분기에 100만 대, 150만 대, 230만 대, 340만 대, 510만 대. 그러면 30년 3분기에 네. 500만 대면 이거를 곱하기 4를 하면은 1년치잖아요. 네. 그럼 딱 2천만 대가 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안 가겠죠 또? 어떤 해에는 10%, 이게 갔다가 또 어떤 해 미치는 12% 그렇게- 갔다가.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구독자들은 이걸 다 보고 있잖아, 계속. 네. 야, 그렇구나. 219% 갔다가 네. 5% 떨어지게. 이때 5% 떨어졌을 때 다 파고 나갔을 거 아니야. 그랬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니까 평균대로만 쫙 올라가면 누가 네. 팔겠냐고요. 그렇죠. 이 봐봐요. 14년 3분기 17이었는데 네. 19년 3분기에 15달러입니다. 계속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압축되면서 응축되고 있는 거지.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네. 그러다가 진짜 이 테슬라를 믿었다면 이 네. 5년 이거 뭐가 중요해 주가가. 뭐가 중요해요? 그랬으면은 네. 이때 가는 거야 폭발을. 그리고 그럼- 이때부터 네. 1년, 2년 이때까지 폭발했다가 네. 지금 22년, 네. 23년, 24년 이때 아. 3년 동안 지금 또 응축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있네요. 그 다음에 네. 또 어떻게 되겠냐. 아, 매년 32%씩 올랐다. 생산량은 거의 50% 가까이씩 50%씩 오르고 올랐다. 주가는 30%씩 30%씩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그 위대한 기업들 예전 영상에서 네. 40년간 주가를 정리한 거 있잖아요. 네. 40년 동안 연평균 정확하게 한 군데는 31%, 한 군데는 30.5%. 위대한 기업은 30% 이상씩 오른다. 테슬라 지금 정고점을 탈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31.8%씩 주가가 올랐다. 27년 때쯤 되면 테슬라는 2,000달러가 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 네. 지금부터 이제 미치는 거죠. 지금 250달러인데 네. 2027년 3분기에 2,000달러가 되려면 앞으로 1년에 100%씩 오르는 겁니다. 앞으로 주가가 공유로. 1년에 네. 2배씩 오른다는 뜻이에요. 2배씩. 2배 오른 거에 또 2배. 또 2배, 또 2배. 제곱이네요, 네, 그러면? 2의 상승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2,000달러가 된다. 네. 그냥 이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 후로는 30%만 올라도요. 네. 30년이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약 5,000달러 가까이가 됩니다. 5,000달러 가까이가 되면 지금 250달러니까 20배가 오르는 거예요. 와.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주가만 저렇게 이제 응축됐다가 한 번에 터지고 네. 그래서 그렇지 결국에 크게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는 게 네. 확실하게 보이고 네. 인류랑이 어떠고 저떠고 아무 신경 쓸 게 없네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냐 네. 안 하고 있냐 그건 보면 되잖아요. 네. 성장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우리 찐 구독자분들 중에서 네. 이제 한 분 한 분 댓글에서 안 보이는 분들이 네. 있어요. 오... 왜냐면 이제 우리 이거 이런 영상 수프를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야 인도랑 발표 그거 중요하지 않네. 아. 내 일상만 잘하면 되는구만. 주식 너무 쉽네. 유튜브 안 봐. 야 돈을 달러가 하셨구나. 오르든 내리든 중요한 거 아니네. 아. 테슬라 어차피 잘 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안 봐. 아. 금리 인상이 되든 금리 인하가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음. 유튜브를 안 봐. 네. 하산하신 거예요? 하산했습니다 다. 어떠세요, 소감이? 그래서 정말 우리 댓글에 네. 인생을 실전이라는 구독자가 왜 이렇게 안 늘느냐 안타깝다 하시는데 이거 몇 번 보다 보면 네. 유튜브 안 볼 이유가 봐도 돼. 없거든요.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스승님 아니세요? 정말 이렇게 해서 네. 조회수가 네. 0이 나오는 그날까지 어... 우리 열심히 네.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네. 테슬라 위대한 기업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네. 주식 투자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다. 네. 절대 뉴스, 신문, 유튜브조차도 볼 필요 없다. 음. 알려드리면서 네. 조회수 0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럼 아마 전 국민 다 부자 되어 있습니다. 와. 그날을 위해 저하고 티티코님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이런 진심 어린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최초 아닐까요? 조회수 0을 향해. 열심히 해서 되겠습니다. 저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전 티티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